오늘 어린이날이라서요. 이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양이 카페, 뭐 애견 카페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반려동물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들은 식당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키즈 존이라고 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오늘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 데리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려고 근처 카페에 가면은 뭐 6세 이하 출입 금지 막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왜 만들어 하고 분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어린이날이다 보니까는 과연 이 노키즈 존이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식당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떠들고 다니면은 그걸 그냥 못 보는 성격이에요.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딱 제가 얘기를 해버리면은 뒤통수가 따끔따끔해요. 그 엄마들이 이렇게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왜 남의 아이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만한 돈을 내고 거기서 쉬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사실 방해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권과 어떻게 보면은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주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손님을 다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이렇게 고깃집에서 숯불 들고 다니다가 아이랑 부딪혀서 배상을 하게 준 경우도 있고 통로에 유모차에다 아이를 뉘어놨는데 바쁜 시간에 된장찌개 나르다가 흘려가지고 아이가 화상을 입고 또 몇 천만 원 배상해준 그런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는 네. 이거는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손님들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 출입 금지 이렇게 팻말을 붙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식당 주인들 입장에서는 모든 손님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까지 사태가 오게 된 데에는 분명 일부 엄마들이겠죠. 일부 엄마들의 책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키즈존 설정하는 것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영업할 수 있는 권리는 본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노키즈존을 설치할 수는 있죠. 설정할 수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보면 그 공공장소에서 아이들 때문에 불편한 적이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또 아이들 때문에 불편을 경험했던 장소로 뭐 카페나 음식점이 무조건 물론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만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그런 어떻게 보면 불편을 좀 경험했다라는 그런 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노키즈존, 이 어린이를 거부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사장님 입장을 한번 좀 저희가 들어보고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고 났을 때의 그 부모님들의 그 책임 회피,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무조건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조심스럽죠. 네. 지금 보면 뭐 사고 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고가 안 나면 문제가 아닌데 사고가 나면 고객은 고객 입장에서 또 이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사장님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상반된 입장으로 대결 구도로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키즈존의 선택이 업주의 영업상 자유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입장 차별당한다, 뭐 기본권 침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노키즈존에 대한 어떤 법적 판단,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이제 노키즈존이라는 그 자체가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네. 노키즈존 그러면 이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딱 번역을 하면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게 어린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로 보면 저희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약간의 뉘앙스가 톤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자체가 소음은 아니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하는 행동, 그렇기 때문에 소음 입고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소음을 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흡연 금지라고 말하지 흡연자 출입 금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인권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권고 조항을 내렸어요. 그래서 13세 미만을 일률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법령과 그다음에 아동복지에 관련된 유행 기준을 가지고 와서 그냥 절대적으로 무조건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또 전 변호사님 말씀도 맞다는 게 무조건 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또 이렇게
그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흡연 금지라고 해놓으면은 흡연자들이 들어가서 흡연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소음 금지라고 해놓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소음을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걸 엄마들이 잘 관리를 하면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카페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테이블 위에 글을 올리고 나오는 일부 어머니들에 대한 기사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네. 전체 엄마들의 문제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업주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왜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인권위에서도 권고적 효력밖에 없잖아요. 네. 만약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적인 효력이 있으면은 이거는 문제다 이렇게 말 확실하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문제는 이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 또 중고등학생들 출입을 금지하는 그 노스쿨존도 있더라고요. 또 의경, 경찰, 건물 화장실 쓰지 말라, 노 폴리스존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막을 설치한다 그럴까요? 일종의 혐오감, 차별 이런 것들이 우리 차별이란 말이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절을 시켜가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부에서는 있더라고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일단 노폴리스 존은 그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의경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 화장실도 못 쓰게 해주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법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은 건물 화장실이 공공 화장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의경들이 너무 많이 거기서 이용을 해가지고는 본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떤 피해가 있거나 그런다면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일종의 혐오감 아니면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좀 저는 너무 나간 해석이라고 봐요. 네.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뭔데요? 영업의 자유,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배려를 하고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종에서 이렇게 한쪽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내 재산권을 내가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를 가지고 일종의 엄마 전체를 맘충으로 모는 거 아니냐, 네. 혐오감의 표현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네. 오늘 어린이날 우리의 사랑스러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함께 외출 생각하신다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요. 한 번 더 아이들, 나는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려를 위해서 한 번쯤 아이들의 행동, 그다음에 소리 내는 것들 한 번씩 자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교육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